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은데 가성으로 딱 붙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밤에 돌려도 크게 무리 없을 정도. 온도가 들어가면 보통 두잉 뭐 이런 느낌인데 얘는 두잉 소음 면에서는 따봉 빰 기가 막히게 잘 갈죠. 잔량이 어마어마해요. 두드려도 계속 커피 가루가 나온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펠로 오프스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펠로 오드 그라인더의 뒤를 잇는, 물론 오드 2가 나왔지만 펠로 오프스는 그 오드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에스프레소까지 가능하게 해서 나왔다는 거죠. 펠로 오드가 기존에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일단 펠로 오드는 에스프레소 분쇄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왜 펠로 오드는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뭔가 이 펠로 오드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자인에서부터 풍겨져 나오는 느낌적인 그 느낌 분명히 있고, 지금 역시나 오프스에서도 충분히 그 펠로우의 뉘앙스가 느껴진다. 그리고 브루잉 분쇄 분포도가 상당히 향미 표현에 적절했다. 저는 펠로우 오드는 사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써봤을 때에도 적당한 바디감과 함께 향미 표현을 굉장히 다채롭게 넓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클린컵과 바디감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아주 쉽지 않은 분쇄 분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플랫버였다라는 거죠. 가정용 그라인더 중에서 플랫버 그라인더가 없는데 이 플랫버 그라인더라고 하는 독특한 메커니즘과 함께 굉장히 쉽지 않은 분쇄 분포도, 맛있는 분쇄 분포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디자인이 예뻤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가격대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프레소 분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오프스 같은 경우는 코니컬버가 들어가고 대신에 에스프레소 분쇄를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다. 대충 정리되죠. 펠로 오드는 핸드드립만 되고 분쇄 분포도가 굉장히 좋은데, 펠로 오프스는 에스프레소도 되고 핸드드립도 되고 대신에 코니컬버다. 그럼 오프스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우선 우리가 그라인더를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일단 디자인이죠. 디자인, 그리고 정전기 방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등등의 외적인 부분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맛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근데 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좋으면 너무나 좋은데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은 깔끔하고 예쁩니다. 다만 단가가 아무래도 펠로 오드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얘는 이제 한 30만 원 정도면은 국내 정발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만족이 되는데, 여기 지금 뚜껑 윗부분 약간 무광 처리되는 이 플라스틱, 이 부분이 그렇게 단단한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스가 벌써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여기 위에 이 뒷뚜껑 이쪽도 기스가 좀 잘 나고 때가 좀 잘 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조금 아쉽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은데 가성비가 좋은데, 자세히 보면 플라스틱 가공할 때 나오는 찍어냈던 요 자국들이 보인다. 많이 티가 나진 않는데 이 부분이 아마 때가 타면 탈수록 점점점 이게 더 많이 선명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재질까지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싼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든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고, 다만 근데 단가를 잘 맞췄으니까 괜찮습니다. 디자인 자체로 봤을 때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이게 대두같이 생겨가지고 좀 별로다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호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긴 디자인의 그라인더가 없어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깔끔합니다. 커피를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커피 좀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홈카페에 세팅하기에는 최적의 디자인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도진 컵이 이렇게 자석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자석으로 딱 붙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넣어도 딱 센터로 맞춰지거든요. 그건 좋으나 이 바닥에 기스가 무조건 납니다. 제가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도 바닥에 기스가 벌써 생겼거든요.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 다만 이렇게 또 도진컵으로 가려 놓으면은 이 앞부분 말고는 티가 잘 안 나니까. 그 다음 또 단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정전기 방지 처리 굉장히 잘 된 것 같으나 잘 된 것 같은 정전기 방지 처리 기술이다. 버의 위치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중간 정도의 버가 위치해 있는데, 그러면은 코니컬버 특성상 분쇄라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한 요 정도가 토출구처럼 이만큼 기둥이 가려져서 통로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 아랫부분에서 정전기를 이렇게 좀 방지하는 처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분쇄를 해보게 되면요, 주변으로 커피 가루가 날리는 현상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면 일단 도진컵도 사이즈가 거의 딱 맞고 센터에 자석으로 딱 맞춰질 뿐만 아니라 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정전기가 어느 정도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보면은 주변으로 가루가 별로 날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정전기 처리 잘 됐다 생각을 했는데, 잔량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통로에 벽에 가득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거 앵코랑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붙어있는 잔량이 어마어마해서 이거를 무조건 두드려 줘야 되는데, 다행히 플라스틱이니까 딱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두드려줘서 여기 붙어있는 이제 잔량을 털어내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잔량은 그나마 나아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통로 쪽에 굉장히 많은 커피 가루가 묻어있다. 한간에 이걸 써보신 분들 중에는 두드리면 지금 또 나오죠. 분명히 엄청나게 두드렸는데 두드려도 계속 커피 가루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된 것 같지만 되지 않은 것 같은, 된 것 같은,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다. 옆으로 안 날리니까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됐다, 이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정전기 방지 처리는 100점. 하지만 이제 정전기로 인한 잔량은 생각보다 엄청나다. 제가 써본 바로는 일단은 이렇게 한 두세 번만 두드려주면은 100% 나오진 않지만은 90% 가량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쓸만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써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고, 그 외 부분들은 진짜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디자인 예쁘죠? 소음 굉장히 조용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리시나요? 공회전 상태의 소음 이 정도거든요. 조용한 편입니다. 애기를 재울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밤에 돌려도 크게 무리 없을 정도. 온도를 분쇄할 때 소음도 들어봐야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죠. 온도가 들어가면 보통 두잉 뭐 이런 느낌인데, 얘는 두잉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조용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정도면 밤에 또 아파트에서 갈아도 아랫집 윗집에서 쫓아올 정도 수준은 못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음 면에서는 따봉. 그 다음 청소하는 게 굉장히 간편합니다. 일단은 분쇄도 조정은 이걸 돌려가지고 굉장히 간편하게 분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제가 써본 바로는 8.75 정도가 브루잉 분쇄도 정도 기준이 될 것 같아요. 한 900 마이크론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쇄도 조절하는 거랑 호퍼를 분리하는 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용 그라인더들은요, 분쇄도를 제일 가는 쪽까지 돌린 다음에 계속해서 돌리면 호퍼가 빠지는 방식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분쇄도 조절과 호퍼 분리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쇄도를 예를 들어 8.75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퍼만 돌려가지고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호퍼만 따로 그냥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쇄도 상관없이 그냥 호퍼 분리. 호퍼를 분리하고 나면 버도 그냥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해 청소 얼마나 걸리나 봅시다. 머리 손 올리고 시작. 끝. 네, 분해가 끝이 났어요. 그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솔 가지고 이렇게 털어서 청소하고, 여기도 털어주고, 청소기 갖고 돌리실 분들은 청소기로 좀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청소가 끝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시 역순으로 조립하고 끝입니다. 편집 안 하고 써도 될 정도로 지금 분해 청소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펠로 오프스유의 최강의 장점은 분해 청소가 굉장히 미친 듯이 쉽다. 제가 지금 수십 대 넘는 그라인더들 리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리뷰했던 그라인더 중에 단연코 1등입니다. 업소용, 가정용 할 것 없이 그냥 1등. 업소용 엣진 거보다도 얘가 더 쉬워요. 가정용에서 얘랑 비빌 수 있는 애는 세테인데, 세테도 분쇄도를 굵어지는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고 나서 빼야 된단 말이죠. 얘는 이게 끝이라니까. 허무할 정도로 쉽다. 그래서 청소를 쉽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오프스가 답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좋다. 그 다음에 호퍼를 이왕 분리를 했으니까 한 개 더 알려드린 다음에, 여기 위에 호퍼를 분해하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파란 색깔 다이얼 같은 게 하나 보여요. 이게 뭐냐면 0점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윗버와 아랫버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윗버를 아래로 내리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얘로 조절하면은 버와 버 사이의 간격을 0점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간편하다. 지금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분쇄가 만약에 안 될 시기가 오더라도 요 칸을 이제 줄여 나가면 더 가늘게도 분쇄를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칭찬할 만한 구조다. 자, 그리고 에스프레소용으로 쓰는 도징컵도 하나 더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빌릴 때 이걸 못 받았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있다고 하니까 에스프레소 도징할 때도 좀 편리하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터의 내구성인데, 자, 일단 분쇄도를 에스프레소 분쇄도까지 가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2.75 정도로 에스프레소 분쇄도 두고 약배전을 준비했어요. 엘곤 내추럴. 원두를 호퍼에다가 넣어줍니다. 끼일 정도로 넣어주고, 원두가 있는 상태로 분쇄를 해볼게요. 모터의 힘이 약해지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자, 돌리다 말았죠. 지금 원두가 확실히 사이에 끼어 있겠죠. 느껴지세요? 원두가 사이에 있건 말건, 그게 약배전이건 아니건 지금 모터가 부하를 받는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죠. 이제 모터가 약한 애들은 보면은 원두가 끼어 있으면은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모터가 지금 부하를 받아갖고 멈출 뻔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게 1도 안 느껴진다. 그냥
빰! 모터가 굉장히 힘이 탁월하다. 제가 지금 뭐 이거 도면을 뜯어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유를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로는 이 부분에, 이 옆부분에 모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기어 박스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기어가 유성기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다 추측입니다.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터 자체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거나 기어를 잘 써가지고 힘을 잘 받도록 해놨거나 뭐 그런 쪽이지 않을까. 아무튼 내구성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잘 갈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게 맛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구성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분쇄도 조절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정정이 방지 조금 아쉽지만 뭐 나쁘지 않고 제 입장에서는 괜찮았어요. 어쨌든 저는 이거 만족스럽다. 그래서 맛에 있어서 이 분쇄 분포도의 역할만 잘해주면은 아주 강추할 수도 있는 그라인더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핸드드립도 해보고 에스프레소도 해보고 맛을 보고요. 분쇄 분포도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간다 일본 내추럴이랑 인도네시아 만델링 각각 23g씩 도징을 했고요. 분쇄 속도도 한번 볼게요. 이제 약배전은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할 거니까 각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만델링부터 중강배전 정도 되고요. 분쇄도는 8.75로 해가지고 한 25초 정도 소요가 됐고요. 속도가 썩 빠르진 않네요. 브루잉 분쇄도면 사실 좀 더 빨라도 되는데 아무리 가정용이라도 속도는 좀 느린 편이다. 그렇다고 뭐 엄청 늦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살짝. 다음은 약배전인데 한 칸만 더 가늘게 쓸게요.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분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약배전은 부피가 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얘가 모터가 부하가 걸려가지고 더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게 1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 부피에 인한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1초 정도 빨리 분쇄가 됐다. 와, 모터 파워는 인정. 정전기, 이게 보시면 주변에 날리는 정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부에는 정전기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 처리는 된 듯 안 된 듯 안 된 듯 된 듯. 자, 약배전과 중강배전 가보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추럴부터. 오, 와우. 향미 표현이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이 되고 클린컵? 오케이, 통과. 바디감? 통과. 쏘쏘. 미디움 바디에. 와우, 단맛도 길게 가고 애프터도 좋고 굉장히 다채롭게 향미 표현이 되는 느낌. 와우, 좋네요. 오, 야, 혀의 끝에 살짝 그 자극이 살짝 맴돌랑 말랑 하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정말로 깔끔하게 먹는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클린컵이 살짝 진짜 눈꽃만큼 아쉬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절대 클린컵이 깨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은 애프터가 길게 가는 데의 그 극치 수준이라 가지고 와, 정말 좋습니다. 마치 코만단테로 먹는 듯한 비교를 한다면 코만단테가 좀 더 바디감과 단맛이 좋고 향미 표현력은 거의 진짜 코만단테급 정도로 굉장히 다채롭게 향미 표현이 잘 되면서 애프터도 길게 가는 그런 뉘앙스가 있네요. 오히려 이런 애들은 물을 조금만 더 희석하거나 비율을 좀 바꾸게 되면은 스페셜티 하기에 너무 좋다. 만델링 얘는 이제 원래 단조로운 편이거든요. 단맛과 고소한 맛 위주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도 충분히 좋습니다. 오히려 단맛이 길게 가는 그런 느낌이 나고 막 쓰다 싶은 느낌은 안 듭니다. 얘는 배전도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가는 느낌. 근데 재밌는 거는 바디감이 미디움 바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전도가 있다 보니까 얘보다는 바디감이 더 높긴 한데 제가 아는 만델링보다는 살짝 바디감이 미디움 바디 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달달하고 좋네요. 뭐 애초에 얘가 가지고 있는 향미가 막 다채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표현이 안 되는데 애프터가 적당히 매력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핸드드립 분쇄도는 아주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겠다. 에스프레소 해보도록 할게요. 21.1g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분쇄도 3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3초 정도 걸렸네요. 얘가 한 번 누르면 30초 동안 작동하고 멈추거든요. 두 번 누르면 60초, 세 번 누르면 90초, 길게 누르면 2분. 와, 19.8g이 나오네요. 21.1g 들어갔는데 사라지지 않았겠지. 여기 정전기로 묻어 있겠지. 두드려서 뱉어내면 20.8이니까 0.23g. 좀 잘 두드리면 거의 다 나오게 할 수도 있다. 메가 약이다. (30g) 뽑아보도록 할게요. 잘 나와? 좀 새는 것 같지 옆으로? 바스켓 사이즈 안 맞나 보다. 조금 느리지? 분쇄도 조금 가늘다. 한 칸만 굵게 하면 되겠다. 36초가 나왔으니까 조금 느리게 나오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30초에서 35초 사이였는데 살짝 느리게 나왔어요. 미지근한 물 230 정도, 에스프레소 30g.
자, 일반적인 제가 아는 그라인더라면 이 정도로 나온다면 굉장히 단맛이 길게 가면서 클린컵은 딱 떨어지는 정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바디감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됐고, 오라 클린컵도 괜찮네요. 단맛도 괜찮고, 다만 조금 뭔가 밋밋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추측하기로 약간 애매한 거는 아까 전에 분명히 추출 속도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40초 넘겠다, 추출 중단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속도가 갑자기 붙기 시작하면서 쫙 하면 속도가 빨라졌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면 미분이 부족할 때 일어납니다. 제가 그라인더 진짜 많이 써봤잖아요. 미분량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그라인더들이 분쇄도가 좀 가늘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분쇄도는 좀 가늘었지만 후반부에서 쫙 밀려 나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맛을 봤을 때도 전체적인 분쇄도가 가늘어서 나오는 뉘앙스 같고 뭔가 좀 기존 중간 분포도보다 좀 가는 분포도에 좀 지배적으로 쏠려 있는 느낌. 그래서 먹어봤을 때 깔끔하기는 정말 깔끔하다. 바디감도 정말 잘 나온다. 단맛도 미각적으로는 괜찮다. 근데 단향의 표현이 좀 덜 되고 뭔가 맛이 굉장히 다채로운 느낌이 안 든다. 너무 혀가 너무 깔끔하기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도 테스트할 때도 좀 느꼈는데 확실히 지금 여기서 머신을 바꿔봐도 그라인더가 똑같으니까 비슷한 뉘앙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약배전도 제가 한번 해볼 건데 분쇄도를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지금이 조금 늦었으니까 이 정도 분쇄도로 약배전 한번 해보고 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g. 오케이, 한 35초 정도. 22.8g 거의 다 나왔죠. 막 두드리면 나옵니다. 22g 정도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부피가 작을 거기 때문에. 고! 안 나오나? 오히려 큰일 났네. 너무 가늘다. 도직량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항이 안 맞는데 이건 다시 해야 되겠다. 요거는 이제 추출이 실패고 한 번 더 뽑아 볼게요. 한 칸만 그렇게 가지고. 조금 나아지네. 이렇다는 건 분쇄 정밀도는 굉장히 괜찮다. 한 칸 굵게 했는데 약간 빨라졌습니다. 100%씩 안 해도 될 정도로만 빨라졌지 여전히 엄청 느리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정밀도가 높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야, 너무 느리게 나와서 다시 도직량도 살짝 줄이고. 오케이, 20.2g까지 도직량을 줄이고. 그렇지. 좋아요. 좋습니다. 30, 한 2g. 아이, 좋습니다. 시간도 적당히 나왔고. 이것만 먹어보면 되겠다. 동일하게 230.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벤치마지 게이샤고요. 과연 다채롭게 표현될 것인가. 역시 클린컵은 굉장히 좋고요. 바디감이 진짜 표현이 잘 되네. 조금 더 가는 분포도가 좀 더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포도가 이렇게 싹 퍼져 있으면 좀 더 다채로운 맛이 날 건데 자극적인 맛이 지금 거의 1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약배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컬러 보시다시피 굉장히 탁하죠. 그 정도로 바디감 표현이 굉장히 잘 된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깔끔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다채로운 향미를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은 비추 정도로 아쉽다. 그리고 깔끔하고 바디감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분쇄도에서 다채로운 향미 표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펠로 오푸스에 대해서 자유롭게 리뷰를 좀 해봤는데 단점도 있긴 있지만은 장점이 더 많은 그라인더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라인더의 핵심인 분쇄 분포도 면에서 봤을 때는 핸드드립 브루잉용에서는 베스트. 에스프레소 분쇄 정말 무난하게 잘 되고 무엇보다 이제 정밀 조정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세팅 잡고 연습하시기에도 베스트. 하지만 다채로운 향미 표현이 되는 에스프레소 추출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깔끔한 에스프레소나 깔끔한 아메리카노 또 라떼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추천할 만한 그라인더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려주시면 재밌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